그 대장암 수술 후에 식단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저잔사요법이라고 해서 찌꺼기가 안 남는 음식이 좋다고 나오더라고요. 이런 건 어떤 음식들인가요? 대장암 수술 이후에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수술 끝나고 장기적으로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저는 그것도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대장암 이후에 한 달 이내에 어떤 그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드시게 되면 변이 너무 많아지고 변이 물러지니까 변 보시기가 힘들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그걸 먹으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환자분들은 대장암을 치료하고 수술을 받으시면 너무 놀라셔서 병원에서 그런 것들이 저잔사식이라고 해서 조금 부드러운 음식을 드시고, 그다음에 변이 좀 많이 안 나오는 그런 탄수화물 드시고, 섬유질이 아주 많은 고구마라든지 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환자분들은 어떻게 오해를 하시냐면, 그거는 먹으면 재발하는구나, 그거를 먹으면 안 되는구나, 그거를 먹으면 수술한 자리가 나빠지는구나라고 오해를 하시고 그거를 아예 안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영양이 충분한 균형 잡힌 식사라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들, 우리가 상식적으로 먹는 음식들,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대장암 수술 이후에 집에 가셔서 일반적으로 드시는 상식적인 그런 건강한 균형 잡힌 식단, 거기에는 우리 약간의 고기도 들어가 있을 거고 약간의 채소도 들어가 있을 거고 약간의 김치, 뭐 발효식품, 약간의 그리고 과일들, 이런 것들 들어가 있을 겁니다. 골고루 드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저잔사식이라 해서 섬유질이 너무 많이 들어는 감이라든지 콩이라든지 방구가 많이 나오게 되는 그런 콩이라든지 식이섬유가 많은 그런 뭐 샐러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술 후에 주의하시라고 하지만, 그걸 먹으면 큰일 난다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대장암 치료가 다 끝난 이후에 어떻게 식사를 해야 되느냐, 유튜브나 뭐 환자분들 커뮤니티 이런 데 가면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정보가 어디에도 연구되어 있는 바가 없고요. 그런 음식을 드셔야지만 재발하지 않는다, 그런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건강하게 식사를 하시는 그런 정도에서 상식적인 선에서 균형 잡힌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식단, 이렇게 하시면 충분하고요.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야채만 먹어야 된다, 된장찌개를 먹으면 안 된다, 심지어는 뭐 커피 하루에 몇 잔을 마셔야 된다, 이런 것들이 많은데 어떤 연구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냥 균형 잡힌 고기도 좀 드시고 야채도 좀 드시고 과일도 좀 드시고 커피도 좀 드시고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균형 잡힌 식단을 골고루 드시는 것이 본인의 건강에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식사를 하는 방법은 다 알고 있거든요. 상식적인 선에서. 재발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재발은 다시 생기는 게 아니라 처음 발견했을 때 남아있는 것이 다시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식사나 식단으로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그 재발을 치료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수술하고 나서 정기적인 검사, 그거는 이제 피 검사도 있고 CT도 있고 내시경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검사들을 통해서 빨리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런 식사나 이런 것들로 예방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대장 안에 재발이 아닌 다른 부위에 대장암이 생기는 것, 이런 것과 조금 연관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도 말씀드린 대로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우리가 대장암 수술하게 되면 대장 내시경을 5년이 아니라 2년, 3년 이렇게 조금 줄입니다. 그걸 통해서 용종을 제거하면 그 부분도 대장암 예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를 가지고 대장암의 재발을 막아낼 수 있다, 이런 과학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식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대장암 치료 이후에는 영양소가 충분한 균형 잡힌 식사를 맛있게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그 방금 말씀하셨던 고기, 적색육이 대장암의 뭐 발병 원인으로 꼽힌다, 요렇게 때문에 고기를 안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들도 그럼 아니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적색육, 대표적으로 이제 소고기, 뭐 양고기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서양에서 많이 먹는 고기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공육, 소세지 이런 것들은 이제 갈아가지고 이제 지방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들어가 있고 이제 화합물이나 이런 것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 대장암이 잘 생긴다고 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얼마나 많이 먹어야 대장암이 생기느냐. 서양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스테이크 먹고 점심에 먹고 저녁에 먹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그런 정도 되면 이제 대장암이 생기는 것이고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이 서구화되면서 그런 고기들을 많이 먹으면서 대장암이 많이 늘어나는 건 맞지만 적색육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상식적으로 먹는 정도 선에서의 식사는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예 안 먹어야 된다. 그걸 먹으면 무조건 암이 생긴다.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반찬으로 어느 정도 먹는 것, 적색육이나 가공육, 저도 사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도 소고기 회식 굉장히 좋아하고요. 저희 아이가 소세지 굉장히 좋아해서 반찬으로 나와 있으면 저도 먹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상식적인 선에서 먹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안 먹는다. 그런 거 먹으면 무조건 대장암이 생긴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제 술이나 담배 같은 좀 1급 발암물질로 꼽히는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기피하는 게 담배는 발암물질로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담배는 절대 피우시면 안 되고요. 담배는 대장암뿐만 아니라 폐암, 후두암, 위암, 모든 암에 다 관계가 있습니다. 담배 피우시는 분들 바로 손들어서 전화하셔서 담배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주치 선생님과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담배는 아까 말씀드린 재발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장암 수술하신 분들한테 담배는 무조건 끊으시라라고 말씀드리고요. 술도 대장암에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 자체가 대장 점막을 자극하기 때문에 대장암의 발생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만 술은 아주 조금 섭취하게 되면 심장이라든지 혈관 건강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술 자체를 완전히 끊어라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고요. 우리가 한두 잔 정도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건강에서는 그런데 약간의 도움이 될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완전히 엄격하게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꽐라 되고 이런 것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까 나름식은 좀 피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대장암 치료를 하고 오신 분들 중에 나 회 먹고 싶은데 날거를 못 먹게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 이제 섬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오시는 분들이 본인들의 이제 식단에 회가 항상 나오는데 나는 그걸 못 먹는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굉장히 잘못된 상식이고요. 저도 회 엄청 좋아하고요. 회 많이 먹습니다. 회가 대장암 발생을 낮춰주는 음식입니다. 왜냐하면 적색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날거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날거를 먹지 말아야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대장암 수술을 하고 나서 항암 치료하는 동안 그동안은 우리가 날거를 잘못 먹으면 배탈이 나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제때 들어가지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암 치료라는 게 어떤 기간 동안에 들어가야 되는 약물의 용량과 그다음에 주기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맞춰서 들어가야 되는데 날거를 드셔서 배탈이 나는 경우에는 그거를 연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치료의 효과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암 치료하는 기간 동안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항암 치료 끝나고 그 이후에는 언제든지 즐기셔도 됩니다. 7, 80년도에 위생이 좋지 않을 때는 그럼 회 먹고 배탈이 자주 나고 굴 먹고 식중독에 걸리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흔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음식점들이 아니고 위생관리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심지어는 배달까지 시켜 먹고 하기 때문에 그런 위생관리만 잘 하셔서 드시면 회 언제든지 드셔도 좋습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회에 소주 한 잔만 하셔야 됩니다. 소주. 유산균이나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먹으면 도움이 된다. 수술하신 분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실제로 그럴까요? 유산균이나 프로바이오틱스는 아직까지 연구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요거는 환자마다 달라서 어떤 환자는 도움이 되고 어떤 환자는 도움이 안 되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저희가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수술하고 나서 설사가 많이 나는 환자, 그다음에 변을 자주 보는 환자 이런 분들한테 유산균을 드렸을 때 좋아지는 환자들이 조금 있고요. 또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안 좋아지는 환자도 있고 그래서 한번 시도는 해볼 수는 있는데요. 그게 또 유산균을 무조건적으로 처방해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좋아진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환자마다 달라서 주치 선생님과 상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유나 요거트 같은 제품도 괜찮을까요?
마찬가지로 우유나 요거트 그런 유제품도 대장암을 예방하는데 굉장히 좋은 식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칼슘의 유제품들, 그러니까 우유나 요구르트 같은 거 섭취하는 거 굉장히 좋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술 후에 항암 치료하는 동안 이런 때는 이제 그 유제품들이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설사나 이런 것들이 조금 유발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조금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치료가 끝난 다음에는 언제든지 드시고 싶을 때 언제든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본 개념은 영양이 충분히 들어있는 식단을 골고루 즐겁게 행복하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대장암의 그 관리에 있어서는. 요즘에 워낙 이제 영양제가 잘 발달하다 보니까 대장암 수술하신 분들도 뭐 비타민 C라던가 뭐 이런 영양제를 좀 많이 보강해서 먹으면 좋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것도 좀 근거가 있다고 보실까요? 영양제, 비타민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가난했던 시절에 많이 음식을 잘 못 먹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영양이 충분하지 않은 그런 음식을 먹을 때는 우리나라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나라가 발전을 하고 선진국이 되면서 영양이 지금은 너무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양제가 오히려 필요 없는 나라가 됐죠. 그런데 오히려 영양제를 더 많이 드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본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균형 잡힌 식사를 골고루 하신다 그러면 영양제는 필요 없습니다. 영양제가 바로 본인의 건강한 상식적인 균형 잡힌 식단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대장암 치료에 있어서 영양제는 필요 없습니다. 위암 수술 후에는 살이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반대로 대장암 수술 후에는 살이 찌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 살이 찌는 것도 괜찮은가요? 사실은 위암 수술하고 나서는 식사가 좀 불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긴 하는데 위암 수술한 경우에는 살이 많이 빠지십니다. 그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고 나시고 나면은 물론 이제 항암 치료하는 과정 이런 때는 좀 빠지긴 하시지만 그 이후에는 많은 분들이 살이 찌십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살이 조금 찌는 것이 전체적인 대장암의 치료의 성적, 그 결과에 있어서는 조금 더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연구 결과들도 있기 때문에 대장암 이후에 조금 더 살이 찌는 거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일부러 살을 찌우실 필요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균형 잡힌 식단 그런 것이 좋고 체중이 조금 찌시는 것들은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본인 건강 관리를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구독자분들을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 아까 제가 강조했던 부분, 이제 유튜브가 좀 길어서 지루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좀 더 재밌게 할 수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 이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 하나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거, 내가 대장 내시경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들 바로 손 드시고요. 거기서 핸드폰으로 바로 우리 동네 그 대장학문외과 의사가 계신 병원을 찾으셔서 대장 내시경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대장암에서 자유로운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보람이자 저의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